참 서울의 한 빌라에서요. 끔찍한 일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조용하던 서울의 한 빌라 건물에서 새벽에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고 아이고. 합니다. 먼저 이곳이 어딘지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다행히 경찰에 신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순찰차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벽 3시 55분 빌라가 밀집한 어두운 골목길로 순찰차 한 대가 올라오고요. 네. 10분 뒤 순찰차 한 대가 더 올라오고 119 구급차까지 따라옵니다. 아하, 네. 젊은 여성의 비명이 들린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던 건데 네. 현장에서는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아이고, 합니다. 세상에. 현장에서 용의자가 체포가 됐는데요. 네. 20대 회사원인 남성으로요. 네.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하. 그 범행 장소인 저 집은요. 네. 여성이 살던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이 살던 곳, 남성이 살던 곳은 아니고 여성이 살던 곳에 일단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이 남성은 체포가 되는데, 그러면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랬잖아요. 인근 주민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갔겠습니까? 저 밖에까지 계속 밖에까지 그냥 계속 들렸어요. 주변 분들이 자다가 깰 정도로 엄청나게 이 긴박한 비명 소리를 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김민주 변호사님, 일단 남성이 현장에 체포됐는데 살해 동기, 이유가 혹시 나왔습니까? 네, 꽃다운 나이에 누군가의 정말 귀한 자녀, 이 젊은 여성이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네. 그 사유가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뭘까요? 뭐 자세한 사항은 경찰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네. 이 가해 남성은 일단 연인이었던 이 여성과 말다툼하다 그냥 화가 나서 그랬다. 이런 어허.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윤성 교수님, 참 이런 표현 송구합니다만 지금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지금 이 피해 여성의 말을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해 남성 얘기가 둘이 연인 사이였대요. 말다툼하다가 지금 흉기 휘둘렀다. 혹시 뭐 우발적인 범죄 이런 걸 지금 주장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나는 우발적인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상대가 나의 화를 갖다가 좀 돋궜다라고 하는 이 어떤 무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경찰이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네. 확인을 해보니까 다투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비명만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집에 침입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하. 만약에 침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계획적 범죄가 아니겠는가.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나는 뭐 어떤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날 들어가서 그런 어떤 범행을 했는지 그런 것과 연관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우발 범죄인지 계획 범죄인지 네. 그때 사용을 했었던 그 흉기가 본인이 가지고 왔는지 아하. 현장에 있었던 것인지 하는 등등을 전부 다 한번 다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호인 변호사님, 이 사건은 경찰이 아마 주변 분들에게도 탐문을 통해서 이 증거를 수집할 텐데, 앞서 인근 주민분들의 얘기 중에 일단은 주목할 부분이요.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가해 남성 얘기대로 다툼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 남성이 이렇게 계획된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죄를 주장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때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하. 계획된 범죄는 이제 진짜 치밀하게 예비 음모 단계를 거쳐서 범행을 이제 착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커요. 네. 더 가중이 되고, 이제 오윤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 범죄에 대해서는 뭐 법감정으로는 맞지 않겠지만 감경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진술인데, 그 진짜 말 그대로 다툼이 있었다면 다툼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비명 소리만 있었으면 침입을 해서 처음부터 계획해서 살인을 할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다가 더 더해서 제일 중요한 게 수사기관이 물론 그거 다 조사하겠지만 그 가해 남성의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검색을 해보면 계획된 범죄일 경우 보통 범행 뭐 이렇게 잡히지 않는 법, 아하. 범행 도구 이런 게 있고, 또 인근에 이제 이제 가해자 집 주변에 철물점 같은 데서 범행 도구를 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네. 조회를 해보면 계획적인지 우발적이었는지는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가해 남성은 김민주 변호사님, 이 가해 남성은
두 사람이 자기가 이 숨진 여성과 연인 사이였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경찰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고 아예 조사를 하지 않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두 사람이 정말로 연인 사이였다는 걸 증명할 만한 것을 또 찾아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연인 사이였다는 것은 이 가해 남성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기 네. 때문에 이 핸드폰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수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두 사람 간의 연인 관계가 진짜 있었는지 아하. 아니면 외부에서 침입을 해서 네. 살인을 저지른 것인지에 네.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연인 사이라면 뭐 전화 통화나 그리고 SNS나 문자 이거는 평소에 주고받았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정말로 연인 사이가 맞는지도 경찰이 꼼꼼히 찾아낼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요, 여기가 혼자 사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혼자 거주하는 빌라가 지금 밀집해 있는데요. 최명기 원장님, 불안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인 사이가 아닌 걸로 범죄에 의한 걸로 침입한 범죄에 의한 걸로 만약에 결론 난다면 불안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위 모든 사람들도 본인도 똑같은 이제 범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엄청 네. 불안하게 될 거고요. 아하. 미국 가게 되면은 길을 사이에 두고 이쪽이랑 저쪽이랑 집값이 엄청 차이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한쪽은 범죄가 있고 한쪽은 아하. 범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진짜 범죄 없는 안전한 주거를 만드는 거야말로 국가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인터넷에 그런 사연도 올라와요. 오윤성 교수님, 혼자 사는 집에 밖에서 비밀번호를 누가 계속해서 누르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그렇게 지금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지금 이제 혼술, 혼밥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심지어는 뭐 이거 사건하고는 좀 별개이긴 합니다만 네.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가지고 그 사람의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서 위에다가 CCTV를 아하.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여성이 외출을 하고 있는 네. 동안에 침입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네. 범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혼자 사는 여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안전 그러니까요.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